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손흥화상 유형편 문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현대시가 두 편 실려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나와 있는 가을에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말투는 절대자에게 뭐뭐 해 주십시오 말을 걸고 있죠. 그죠? 청자가 글 속에 나왔으니까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지 않고요.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경어체를 쓰고 있고, 자, 기도조의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경어체를 쓰니까 당연히 글 전체적인 느낌은 경건한 느낌이 들 거고요. 자, 이런 대화체를 통해서 절대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가이드를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을 얘기해요. 현대 문명 혹은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성이 다 파괴돼 버렸어. 이 상황에서 화자는 요거와 대비되는 세상, 과거에 순수했던 세상 혹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한테 기도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이며 가볍게 가을을 나르고 있는 나뭇잎. 자, 일단 하자가 제일 처음 얘기한 시적 대상은 나뭇잎인데 가을을 나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절감 여기서 드러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뭇잎, 특히나 지금 이 나뭇잎은 가을에 떨어지는 나뭇잎이니까 낙엽이겠죠. 일반적으로 하강의 이미지를 갖습니다만 이 글은 하강의 이미지가 아니죠. 날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이거 시적 허용입니다. 나르고는 시적 허용이죠. 날고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이 이미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보통은 하강의 이미지를 갖는 나뭇잎은 부정적인 속성을 갖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고요하게 하늘에서 조용히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 뭔가 평화로운 세계 혹은 밝은 세계, 밝은 분위기, 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야기한 것이지 나뭇잎이 하강의 이미지도 아니고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나뭇잎.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자, 이런 나뭇잎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 게 미소로죠. 우리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받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미소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뭐와 대비될 거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문명입니다. 이 미소만 있으면 충분한 거지 이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미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순수함,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 혹은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 혹은 맑은 감성 혹은 인간성 뭐든 물질 문명과 현대 물질 문명과 대비되는 왠가 속성들은 미소라고 하는 시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그렇게 주고받는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하게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큰 물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요거는 뭐 표현 방식 하나가 눈에 보이네요. 종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적 심상인데 동그라미라고 말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은 공감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딩 때는 보통 같은 말로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일단 표현 방식 하나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엄마의 치마 곁에 무릎을 꿇고 모아진 아가의 작은 소나기 안에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자, 아가 혹은 아가의 작은 손 다 같은 말이겠죠. 그죠? 뭐랑 같은 말일까요? 미소죠.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순수한 마음 혹은 인간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현대 파괴적인 물질 문명은 필요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리자. 이렇게 살아가. 여기서 이렇게가 뭔데요?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니까 긍정적인 시간이죠. 이것이 마침내 전설 속에 묻혀버려 잊혀지는 거죠. 망각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써볼까요?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망각되고 파괴되는 해저 같은 그날. 그럼 이 그날은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들이 모두 다 파괴되는 순간이니까 위에서 봤던 어제 오늘과 대비되는 거죠. 그런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현대 물질 문명,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대 물질 문명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단정적 혹은 단호한 어투를 취하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갑니다. 달에는 은도끼로 찍어낼 개수나무가 박혀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그러면 이 할머니의 말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죠, 그죠? 동화적 세계, 혹은 다른 말로 순수한 세계. 이런 말씀이 영원히 아름다운 진리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고 싶어. 자, 할머니의 저런 말이 지금도 진리야,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순수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신한테 경건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한 추락과 하강의 이미지,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라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거운 진리로부터, 이런 것이 진리라는 진리, 여기 진리는 부정이죠. 하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꼭 안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자가 추락이라고 말을 했고요. 공포라고 말을 했고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꿈을 지키게 해달라. 일단 또 표현상의 특징 나오네요. 대비적 시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라인은 워낙 많이 얘기해서 지겹습니다. 이거 현대 물질 문명,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현대 물질 문명이고요.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과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순수한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아셔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시로 가지요.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인데 앞에 시 보다가는 더 흔하게 봤던 시죠. 읽겠습니다. 산 그늘 내린 밭 기퉁이에서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저녁 때라는 말입니다. 산 그늘이 내린 밭 기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어두워져 돌아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지만 여유롭게 일을 하고 계시죠. 다른 말로 고쳐볼까요? 순리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과정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나는 빨리 돌아가야 돼.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는 순리에 따른다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면 돼. 어떤 결과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삶의 태도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읽으시면 됩니다. 한 번을 내리치는 데에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에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쌓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자, 신나고 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과정은 보지 않아요. 결과만 훌륭하게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달아 털어낸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쌓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 가. 요까지는 신났죠, 그죠? 그 다음부터 아가라고 하는 할머니의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요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될 거고요. 할머니의 이 말은 뭐뭐 하느니라, 이 말은 화자한테 어떤 성찰을 유도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가 모가지가 떨어져서는 안 되느니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리에 맞게 일을 해야 돼. 과정도 살필 줄 알아야 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보세요. 할머니의 가엾사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이 꾸중을 들으면서 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혹은
결과만을 지향했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시 두 가지 봤고요. 문제로 갑니다.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물었는데요. 보통 시에서 이렇게 물으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문제죠.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요. 주제일 수도 있고 하자의 어조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일단은 흔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표현 방식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번 감각의 전이 공감각이죠. 감각의 전이를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 가에서는 감각의 전이 본 적 있죠. 종소리를 동그라미로 표현했던 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2번은 대비의 방법을 활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현대 물질 문명과 순수한 인간성을 대비 이게 더 중요해. 나에서는 할머니하고 조급한 나를 대비해서 이게 더 중요해. 대비의 방식, 주제 강조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3번 같은 거 좀 주의해서 봐주면 좋겠어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청각적 심상을 부각하고 있어. 음성 상징어는 요거는 의성어, 의태어니까 청각적 심상일 수도 있지만 행동, 의태어, 시각적 심상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던 가나 시 모두에다가 음성 상징어는 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각적 심상은 나에만 나와 있고요. 가에서는 의태어만 사용됐어요. 의성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보다가 보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항상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어줄 때 보면 하여 끊어놓고 문제 풀죠. 그죠? 항상 끊어서 앞뒤를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4번 갈게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시 속에 청자가 나오면 되죠. 가에서는 본 적이 있어요. 가에서는 당신 이런 말을 통해서 일단 대화체를 쓰게 되면 친근함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가는 이것도 있습니다만 경건한 느낌, 기도조를 통해서 경건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5번은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며 확인해 볼까요? 가에서는 가을 오케이, 나에서는 해질녘 둘 다 언급을 했어요. 역동적 행위에 담긴 의도. 자, 일단 가에서는 나뭇잎이 날았어요. 역동적인가요?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한 느낌이죠. 이거를 날았으니까 움직였으니까 역동적으로 본다라고 한들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배경을 보여주는 거였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참깨를 열심히 터는 모습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어떤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답은 2번 말고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죠.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둘 다 할매들이 하는 말입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1번부터 보죠. 기억은 하자가 과거를 반성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과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는 순수했던 세계를 떠올려보는 거죠. 틀렸어요. 2번 갈게요. 기억은 현재 하자와 같은 공간 아니죠. 어린 시절의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3번은 기억은 하자에게 직접적 경험을 통해 할매 얘기를 과거에 들었어.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하자에게 간접이 아니라 할매랑 직접 참깨를 털다가 할매한테 직접 들은 것이니까 간접이란 말은 틀렸네요. 4번은 기억은 하자에게 순수하고 동화적 감성, 달의 옥토끼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에게 순리에 따르는 삶 과정도 중요해. 이것을 일깨워줬어.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도 맞아 봅시다. 기억은 화자에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니은은 화자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자,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5번의 기억은 일단 부정적 현실인가요? 인간성이 파괴된 현대 문명,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순수한 세계로 가야 돼. 그럼 일단 앞부분 기억의 역할은 맞게 말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니은의 하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죠. 그죠? 순리에 맞는 삶 혹은 과정을 중시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옳은 얘기가 아니죠. 하자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앞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뒷부분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가을에와 참깨를 털면서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삶이 만연하게 되면서 온화하고 여유로운 본성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두 개의 공통점 나왔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을에서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소망을, 참깨를 털면서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쫓는 현대인들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은 부정적 현실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갑니다. 가에서 반짝반짝이는 미소는 사람들의 온화한 본성과,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순수한 인간성, 나에서 슬슬 막대기 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본성과 관련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가에서 당신을 찾고자 간절하게 기원하는 모습에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 자, 당신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3번. 가에서 그토록 아득한 추락은, 이거 부정이었어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삶이 만연한 부정적 현실 상황. 오케이. 4번. 나에서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하는 행동에는 나의 모습이었죠. 현대인이 지향해야 될 지향이 아니죠. 현대인들이 경계해야 될 거죠.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4번은 잘못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나에서 쌓아서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을 보는 것은 신나는 일로 여기는 모습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가, 결과만 좋으면 돼 욕심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형편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